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재미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있고 테마가 높고 변동폭이 크고 이런 것들 함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초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따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같이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하는 게 머니케어 뉴스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런 거였습니다. 어제 뭐 뉴욕 증시가 긴축 우려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바로 이 뉴스겠죠. 연준금리 5% 넘는다라는 뉴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지겹게 많이 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준의 금리의 변화는 결국은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핵심 요소는 그런 거죠. 돈이 어디로 흐르냐 이런 것들인데 오늘 결론을 좀 얘기 드리면 제가 잡다한 얘기 드리기보다는 그런 거죠. 미국 US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약세 구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바로 미국에서 돈이 어디로 간다?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뭐 코스피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있지만 그중에 코스피 쪽에 훨씬 더 집중돼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예를 들어서 이머징으로 왔다가 언젠가는 다시 어디로요?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원인들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과정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고 나면 중국조차도 어떻게 돼요? 물가를 떨구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예를 들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사용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WTI 유가와 국제 금가, 그 다음에 각종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이 그동안은 예를 들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가격들이 올라가고 곡물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상승 구간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유가도 다시 90불까지 올라가면 그만큼 물가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원자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최근에 하락했던 물가들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이 구리 같은 겁니다. 구리가 과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구리 가격이 지난 예를 들면 세 달 동안 오른 폭이 상당합니다. 거의 30% 이상 가격이 올랐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크다. 더구나 연준의 베이지북이죠. 예, 고용 지표 자체가 너무 그 컨센서스보다 이하로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상당히 고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미국이 약하게 오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의 고공행진에 유지되는 기간은 좀 더 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미국의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죠. 4%가 높은 구간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예를 들면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 이런 거는 바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지수인데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선회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차 움직이는 어때요? 변동폭들이 여기서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121 이평과 60일 이평 그 지역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턴어라운드 시그널 가지는 기본적인 요건까지는 갖췄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이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2300선 수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일 무서운 건 그 다음의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 다음의 모습은 예상치는 우상향은 맞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더 예를 들면 더 좋은 지표가 나오거나 미국에서 예를 들면 좋은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뭐 기술주가 좀 반등은 하겠지만 코스피한테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보면 우리가 코스닥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좀 전에 보신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파형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왜? 아직도 122평 선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이 좁아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서 121평 선까지 가다가 4, 5, 6월 달에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은 참고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투자를 할 땐 지금은 코스닥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들을 잡아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체크하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MCN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다 원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 자화전자,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클리오, GS리테일, 조비, 남해학. 다만 좀 못 따라오는 게 요 삼성전기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의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차원에서. 근데 파형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기간 조정을 한번 걸치고 나서 다시 레벨업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까지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향을 받는 이유들은 뭐 당연히 기술주 관련이 좀 영향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배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약간 가격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어때요? 기술적으로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이 걸쳐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어때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뭐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중간 정도로 해서 한 이 정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까지 보셔야 되냐면 전에 바닥에서 어떻게 돼요? 윗상단, 이 공간이 비어있는 이 공간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몰려있던 무너지기 직전 이 공간까지 그 높이 차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테이크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가는 시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5년 후, 10년 후 이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거지. 굳이 뭐 그거까지 우리가 기다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죠. 10%에서 20% 정도 사이에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면서 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뭐 장기 투자? 아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자, S&P 500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파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예, 121일과 61일 평에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약간 뭐 박스권 스타일로 가는데 저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무너질 만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해봤자 그렇다고 해서 더 다음에 내려간다고 해도 전 저점인 3698,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트렌드가 깨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표상으로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는 마지막으로 금이죠. 금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 다음 제가 그랬잖아요. 달러, 킹 달러 다음에 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채권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4, 5, 6월 달 같은 경우부터는 어때요? 바로 장기 국채 이런 것들 중에 뭐 1배수 자리도 있고요. 3X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또 수익을 가져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이 바로 반등이 오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채권 시장부터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성장주인데 그것이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점들을 체크하고 가는 거죠. 큰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명절에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만 좀 체크하시고요. 중국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만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최근 KT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만 하고 가면 질문이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KT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랐고요. 뭐 AI 상용화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는 파형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물려버리면 꽤 한 1년 동안 묵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잡고 들어가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따라 팔로우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이쪽 종목들이 KT 뭐 알파 이런 곳이 뭐 상한가 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테마로만 접근해서 그냥 아예 내가 못 잡았으면 놓치는 거죠 뭐. 그리고 KT 같은 종목들이 달리면 얼마까지 가겠어요. 뭐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지금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빈틈이 메꿔진 갭을 갖다가 수익화시려는 그런 종목들만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KT 알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지금 뭐 급등주 나온다고 많이 소식이 나온 이런 것 따라 들어가서 물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매물층이 두껍고 천천히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편안한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은데 굳이 상한가, 내가 상한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상한가 먹는 게 배가 아플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미리미리 발견 못한 것들은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추격 매수하는 그런 미련한 짓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간 전략과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만 우리가 투자해 나가고 따라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러려고 하면 뭐 3x, 2x, 뭐 5x 이런 거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행복하게 도움을 드려 애를 쓰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